화요 미스테리 극장 죽음을 보는 눈동자 D.I. (1989년) 태국의 한 작은 마을. 링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몇 년 전 이식받은 눈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이 알 수 없는 통증은 일주일이나 계속됐고 링은 눈을 뜰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갑자기 눈의 통증이 사라진 것이다. 링은 기쁜 마음에 외출을 나섰고 놀이터를 지나가던 중 놀이터 그네에 빨간 핏자국이 뒤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링은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네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런데 그네 아래엔 빨간 하의를 신은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겁에 질린 링은 집을 향해 전력 질주를 했다. 그때였다. 놀랍게도 저 멀리서 아까 그네 아래에 쓰러져 있던 빨간 하의의 여성이 링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링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빨간 하의의 여성은 그런 링을 한번 흘낏 쳐다보고는 그대로 지나쳐 걸어갔다. 그리고 다음 날 링은 어머니와 함께 아침 뉴스를 보다가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아침 뉴스에는 어젯밤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TV 화면에 보이는 여성은 빨간 하의를 신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그네가 흔들리고 있었다. 놀란 링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어제 겪었던 이야기를 하지만 어머니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링은 어머니와 함께 시내로 나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한 여자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차에 치이는 환영을 보게 되고 눈을 꼭 감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그리고 잠시 뒤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보니 자신의 옆에 아까 차에 치였던 그 아이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링은 다급히 일어나 아이의 손을 잡았다. 예, 제발 길을 건너지 마. 하지만 아이는 링의 손을 뿌리치고 길을 건너기 시작했고 곧이어 과속으로 질주하던 차에 치여 즉사하고 만다. 눈앞에서 끔찍한 사고를 보게 된 링과 어머니는 외출을 취소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반대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링의 눈에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마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게 부어 있었다. 너무나 끔찍한 모습에 링은 겁에 질렸지만 그녀를 위해 목소리를 쥐어짜 말했다. 오늘 밤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로 물가에 가지 말아요. 하지만 그녀 역시도 링을 이상한 여자 취급하며 링의 말을 무시하고 만다. 다음 날 링의 어머니는 겁에 질린 채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링,
물에서 시체가 나왔는데 그게 글쎄 어제 우리가 본 그 여자더구나. 이후 링은 집 밖을 나가지 않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끔찍한 환영과 악몽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링의 눈동자에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환영을 본 순간 링은 이 일이 일주일 뒤로 예정된 마을 축제에서 일어날 일임을 직감했고 마을 촌장에게 달려가 축제를 열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데 마을 촌장은 이런 링의 호소를 이런지하에 거절한다. 일주일 뒤 마을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먹거리를 파는 한 포장마차에 설치된 가스통의 가스가 새기 시작한다. 그리고 곧이어 불꽃놀이가 시작된다는 안내 멘트가 울려 퍼졌고 첫 번째 불꽃이 쏘아 올려지던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축제장은 일순간 화염에 휩싸이게 된다. 링의 예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게 됐는데 가족을 잃은 마을 주민들은 이 모든 게 링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링에게 복수해야 한다며 링의 집을 향해 몰려갔다. 링의 어머니가 흥분한 마을 주민들 앞을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마을 주민들은 링의 어머니를 밀치고 링의 집 문을 여는데 마을 사람들 앞에는 천정에 줄을 매달고 의자 위에 서 있는 링의 모습이 보였다. 날 이렇게 만든 이 눈을 저주해.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았던 당신들을 저주해! 그리고 그녀는 밧줄에 목을 메고 말았다. 이식받은 링의 눈이 링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었다. 이후 링의 시신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녀의 장기와 눈은 그녀가 생전에 약속했던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증되었는데 죽음을 보는 눈동자 D.I.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전문가 프로페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담 섀도우입니다. D.I.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죽음을 보는 눈동자 D.I. 이 에피소드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 이 실화를 바탕으로 D.I.를 만들게 됐죠.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에피소드는 1989년도에 태국의 한 지역신문에 실린 이야기예요. 네. 실화죠. 이 지역신문에 실린 기사를 팽브라더스, D.I.의 제작자이자 감독을 맡았던 팽브라더스가 읽고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링이 살았던 마을을 찾아가서 여러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해보고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링의 이야기를 듣고 특히 링이 눈동자를 기증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링이 죽은 이후에 눈동자를 또 다른 사람에게 기증했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영화 D.I.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즉 우리가 봤던 영화 D.I.는 팽브라더스의 시각으로 본다면 링의 눈동자를 이식받은 여자 주인공이 풀어가는 이야기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링은 죽은 사람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는 예지 능력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죽은 이후의 모습을 보고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죽은 이후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죽음을 막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영화 DI에서는 여자 주인공은 죽은 사람들, 즉 유령을 보게 되죠. 네. DI에서 서실에서 여자 주인공을 공격하던 여자 유령, 내 자리야 네. 하면서 공격하던 그 여자 유령,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주인공 뒤에 서 있던 노인 유령. 네. 여기서 뭔가 스윽한 소리만 나도 네.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그 유령들이 보이는 거죠. 보인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실화에 등장하는 링은 그 사람이 죽은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었다는 것. 이걸 어떻게 보면 링의 입장에서는 저주였던 거죠. 이게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그냥 눈을 이식받았을 뿐인데, 이게 또 몇 년 전 이식받은 눈이 갑자기 아팠고, 그리고 통증이 사라지자 그런 현상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눈은 어떻게 보면은 영혼을 볼 줄 아는 예지 능력이 있던 어떤 무당 같은 존재의 눈은 아니었을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링이 누구의 눈을 이식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링에게 눈을 이식해 준 사람, 기증한 사람은 아마 태국의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진 무당의 눈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있어요. 네. 즉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일종의 신내림 현상을 링이 겪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링이 이식받은 눈은 링의 영안을 개안해주는 일종의 매개체, 신내림의 매개체였던 거고, 링이 고열에 시달리고 의식불명 상태, 눈의 통증을 느끼고 의식을 찾기 힘들 정도로 아픈 시간을 보냈던 것은 어쩌면 신내림의 시간이었다. 신내림을 위한 고통의 시간이었다. 영안이 개안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이 그 눈동자를 이식받으면서 영안을 갖게 되는, 개안하게 되는 매개의 역할, 매개체를 가지게 된 거죠. 저는 이 에피소드 중에서도 굉장히 다른 사람의 죽음을 막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을 아픔과 동시에 굉장히 원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원망 자체도 또 하나의 저주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이 이후로도 정말 또 다른 이런 사람들의 사건이 나오지는 않았나요? 실제로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이 영화 DI가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나서 영화 DI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영화 DI의 실화를 쭉 추적하는 과정에서 링의 눈을 이식받은 사람이 여자였고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자살했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져요. 그러니까 링의 눈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또 그 이후에 링의 눈동자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을 것이다. 기증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기증받은 걸 또 기증하고 또 기증하고가 가능한 그게 태국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증을 받은 사람이 눈이니까 아니죠. 능력이 있는 눈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증을 받은 사람들이 몇 년 살지 못하고 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눈이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기증받은 사람이, 이식받은 사람, 수술받은 사람이 천수를 누린다면 이 눈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기증을 받은 사람이 또 기증하고 이런 식으로 일이 없겠죠. 그런데 링의 눈은 어찌 보면 저주받은 눈동자, 죽음을 보는 눈동자이기 때문에 그 눈동자를 일반인이 가졌을 때는, 일반 사람이 가졌을 때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괴로울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매일 밤 집에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계단에서, 복도 계단에서,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뒤돌아서 있는 노인 유령을 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서. 그 엘리베이터를 매일 타야 된다고 생각하면 갈 수 있으시겠어요? 힘들죠. 내가 있는 사무실에서 매일 낮에 내가 출근했을 때 내 책상이 그 자리는 내 자리야라고 하면서 유령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나간 자리에서 피투성이의 남자 혹은 여자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여자아이가 서 있습니다. 제가 그 괴담이죠. 네. 도시괴담 같은 건데 그 약간 개의 눈을 이식받아서 네. 개의 눈을 이식받아서 영혼을 볼 수 있게 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개의 눈을 이식받아서 영혼을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괴담입니다. 왜냐하면 개의 눈은 사람에게 이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눈이라는 것으로 결국 사물을 느끼는 것 자체가 저는 오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영혼은 결국 봐야 되는 거군요. 이게 꼭 눈동자를 링은 영화 DI와 링엣이라는 눈동자라는 그 소재를 사용합니다만 네.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물을 내가 소유하고 우연히 습득했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개화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식받지 않고 그냥 물건을 습득한 그렇죠. 상태에서도요. 내가 어떤 그 인형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뭐 반지를 가졌다든지 목걸이를 네네. 가졌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이 이제 매개체가 돼서 내 나 영혼을 보는 눈을 개안시키고 나면 네. 한번 개안되고 나면 나는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영혼을 보게 되는 거죠. 유령을 존재를 믿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유령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유령을 봤다라는 분들, 유령에 대한 이야기, 실제 경험담을 제 주변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유령을 보게 돼요. 예를 든다면 어떤 장소를 가는데 그 친구가 그 장소는 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쁜 영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그 나쁜 영들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잡스러운 영들이 많다. 잡기들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별로 좋지 못하다. 기운이 좋지 못한 곳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가끔씩 이제 차 안에서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해요. 네. 아주 지랄을 한다라며 네. 욕설을 해요. 네. 누군가에게. 근데 저한테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제가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 눈에는 뭐가 그 보이는 문제는 제가 무서워요. 그럴 때. 네, 그러시겠네요. 근데 그런 느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느낌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 차 안에서 공기가 왠지 바뀐 듯한 느낌이에요. 왠지 쎄한 그런 느낌. 정말 누군가가 어떤 그 공기가 갑자기 막 바뀌어가는 느낌. 밀폐된 공간이에요. 달리는 차 안에서 공기가 바뀌어져 가는 느낌과 머리가 쭉 뼈싸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영혼을 아는 척하면 영혼이 붙어 있는데요.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친구는 혼잣말 계속 떠들고 있었고 아는 척해서 그런가 보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차를 세웠어요. 갓길에 제가 차를 세우고 나와서 심호흡하고 담배 하나 피고 반대로 저는 친구에게 욕을 했죠. 지금도 그러지 말라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세요? 지금은 못 본 지 꽤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전도사였어요. 네? 전도사였어요. 무당 이런 쪽이라고 전도사였는데 네네. 전도사들 중에서도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항상 그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나중에 종교는 조금 다르지만 카톨릭으로 가야 되겠죠. 테마사가 될 것 같다. 테마 목사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했던. 네. 저도 딱히 이렇게 유령을 믿거나 어떤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수련회 같은 걸 가서 그 저희가 아파트 같은 곳에 이제 여러 명을 묵게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숙소 자체가 산속으로 가지 않나요? 아니요, 저희가 그때 엑스포라고 하는 엑스포. 네, 그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였는데 그 한 동을 전체를 다 쓰는 거죠. 저희 그 학생들이. 제가 묵는 층에서 제일 큰 방에서 친구들이 각자 이게 그 놀이를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각 모서리에 한 명씩 서요. 그리고 한 명이
이어 바통 같은 거, 이렇게 전해줄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내가 다음 사람에게 벽을 짚고 가서 다음 사람 코너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 에 전달을 하고 전달을 하고 전달을 하고 전달을 하고 이게 돌아가면 이게 돌아갔다는 걸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애들은 다 비명을 지르고 쓰러져요. 그렇죠. 예. 돌아갈 수 없는 구조니까. 네. 근데 제가 해봤어요. 진짜 경험을 하셨어요? 예. 돌아갔습니다. 그 물건 돌리기의 경험이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혹은 또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때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마담 씨도 역시 유령의 존재를 이미 한번 경험하셨군요. 제가 소위 신점 같은 걸 보게 되면 저보고 굉장히 강하대요. 그런 능력, 뭔가 직감이 뛰어나다면서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느껴요. 어쩌면 이 하요 미스테리 방송을 하시면서 개안을 하시거나 영안을 하시는 그땐 계기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더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요 미스테리 극장 앞으로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들 소개해 드릴게요. QKFRLDHKD님께서 우와, 공포 팟캐 중에서 제일 커질 방송 같아요. 라고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오무라십니다. 오무라님께서 몰입감이 엄청나네요.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칭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왠지 혹시 그분이 아닐까 싶네요. 사과 패티시 최욱이라는 분께서 그럴까요 과연? 예. 팟캐스트의 거장이시죠? 네네 1인자시죠. 너무 재밌어요. 네, 느낌표를 굉장히 여러 개 쳐주시고 그 최욱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대박 날 땐요. 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꽁쟁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응원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최욱 씨를 만나게 되면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 네. 우리 공포 하요 미스테리 극장 한번 들어가달라고. 네, 팬이라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화요 미스테리 극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뵐게요.